리셋 타임 있다고 했으니까 시작해. 그죠? 이게 이제 국제 시간인데, 하나 궁금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두 가지의 대응 방식이 있다고 봤는데, 하나는 시간에 맞춰서 강의가 와가지고, 그 시간 내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어야 할 수도 없고, 귀로 볼 수 없고, 그리고 돌아간다. 그리고 신기자한테 이상한 소리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게 최악의 방법이다. 내가 구의지약이라는 말인데, 귀로 듣고 입으로 가로나는 거.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 소득이 없어요. 앱이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무 소득이 없다. 그 말을 얘기하고 싶고, 다른 하나의 방식은 그 강의를 듣고 뇌로 전달해요. 뇌로 전달하는데 그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있거든. 이게 충분히 다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강사의 생각, 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느껴요. 가까운 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강사 생각이 맞고 자기 생각이 틀렸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뇌에 병이 생겼다고 생각해야죠. 뇌에 병이 생겼다. 그럼 뇌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보고요. 정말 내가 필요한 거예요. 틀렸다? 그럼 병증을 하다고 내가.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한다. 긴 시간이 필요하죠. 뇌를 고치려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틀렸다는 걸 알고 고치는데 25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뇌를 고치려면. 이제 고치는 일을 이 강의에서는 볼 수가 없다. 가정상. 그걸 양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는 이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미리 자기 생각을 적어준다. 이게 돼서, 자기가 낸 과제라고 그러는데, 여기 학점 주문이라니까 적응 못하지만, A4 용지 한 2페이지 정도 쓰는 게 좋아요.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의문을 가져가고 있어요. 의문을 가져가. 의문이, 여기다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뇌의 지식이에요. 의문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질문할 때 답이 나오면 되게 구의지학적이에요. 들은 걸 그냥 말이 나와요. 그러다 의문은 뇌에서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의문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꺼내는 방법이 하나가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시간 어제도 그렇게 했어요? 질문 정리한 적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 그 얘기는. 그리고, 그 별도의 모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교수와 의문을 이제 서로 도출하고, 답을 구하고, 근데 이제 19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의문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또 의문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이 강의에서 조금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할 건데 아까 그 첫 번째 방식으로 하면 아무 소득도 없이
강의 끝난다고. 그래서 내가 체크하고 싶었어요. 구의지약을 하지 말고, 자기 것을 드러내는 거,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거, 인식하는 거, 그것이 교육학도가 할 일이에요. 그 이상은 이하도 아니에요. 아까 내가 질문이 나으시다, 내가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질문은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방할 수가 없다. 내 경험을 한번 얘기했죠. 내가 그 학부 강의 교육심리학을 했을 때 미국에서 막 와가지고 정말 어려웠어요. 거기서 괜찮은 대학을 다녔는데 한국 오니까 영어 촌스러운 거야. 칠판에 글 쓰면 그냥 100개 쓰고 말이야. 시험 문제 내면 계속 100개 나오고 이 짓을 해서 뭐냐. 내가 그때 공부할 때는 교육심리학이 어떤 답이 있다기보다는 문제에 투성했어요. 어떤 결론을 매길 수 없는 이래저래 노력을 하고 이 정도 알았다는 정도였지 뭘 대놓고 이것이 심리다, 교육심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래서 항상 불편했어요. 그래서 나는 주로 이슈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뭐 지능의 환경과 이런 얘기한다. 이런 사람이 이 정도 해냈다. 이제 그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밌는 게 문제가 있다니까 학생들이 노트라네요. 노트라네.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노트라네.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학기말 시험을 좀 혼났지,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질문 나는 걸 적어라. 그렇다고. 그냥 나는 학생들의 지식을 알고 싶었지. 내 지식의 무방이 아니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쓰고, 어떤 친구는 전혀 못 써. 정말 전혀 못 써. 하나도 못 쓰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심리학 지식이 많다고 볼까? 질문이 없으니까? 아니, 정말 무식한 사람이지. 예? 그래서 내가 F를 셋을 줬어요. 저거 필수인데. 재밌는 게, 그 F만 친구들이 대부분 그 쟁쟁한 학교를 나오는 친구들이야. 경기 여고들 출신이 3명이 걸렸어요. 학교에서 출세한 친구들인데, 자기 지식이 뭔지는 모르더라고, 놀랍게도. 그래서 서로 상의를 했지. 네 지식이 이꼴이다 그러니까 잘 설득하니까 제가 무식합니다. 이러더라고. F 줬지. 그래서, 나중에 재수강을 했는데 어떤지 했을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또 한참 강의를 하다가 지금 이런 강의는 사실 교육활동은 아니에요. 내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을 안겼지만은, 뭐 학생들 정말 아까 그 생각을 고치게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내가 구하는 방법이 질문 공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내 후반부가 참 재밌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재를 읽고 질문을 내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자기 뇌를 이렇게 자극해서 질문대하면 힘들다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한 거야. 그럼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느냐? 아니고, 그 질문 안에 함축된 전제.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지식이거든. 그 전제에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인가, 부적절한가. 그걸 지적을 해서, 결국은 질문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맛에 하여튼 그 교수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내가 얘기는 말 안 했죠. 여러분의 지식을 꺼내놓고, 뇌 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놓고, 진통을 겪고,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주지시키는 거고,
이 강의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소득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교육 이론을 파일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집어넣는 거라 다르다. 이런 얘기.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럴 필요는 없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은 교육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오해의 해체와 재건이라는 주제를 다룰 건데, 자, 이것이 교육 현상이라는 주제, 제일 어려운 주제. 정말 어려운 주제. 왜냐하면 내가 그랬잖아. 이것은 오명한 것이고, 추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평생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궁극적인 해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중간부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도 모르지만 이 정도의 답을 나는 지니고 산다. 하는 얘기를 지금 오늘 또 얘기가 될 텐데, 그 얘기도 어려운 것이, 교육 현상이라는 것은 교육 전체를 얘기해야 된다?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 남은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걸 다 전제로 얘기를 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좀 어리벙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육 현상 자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리벙벙하는 거죠. 그리고, 차츰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은, 그런 것이 있구나,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밝혀라. 교육 현상이라든가, 이 시간 끝나면 내가 명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오케이? 그것만 해도 교육 현상에 대한 엄청난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주제에 대해서 메모를 해봤어요? 1페이지 정도. 답이 있으면, 그걸 딱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추측을 했어요. 이전의 개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했어. 이런 생각들이 했을지도 모른다. 우선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 교육 현상이라는 것은 주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해. 저기 어떤 주어진 사실이다. 그렇지. 주어진 사실일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가 언급할 때는, 주어진 사실이라 내가 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여과를 것인다. 그러니까 누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 멀리가 아니라, 자기의 망을 거쳐서 온 거라는 거죠.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교육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객관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망이 정글 시간에 하면은 통상적인 망일 수도 있고, 경쟁학문적 망일 수도 있고, 그렇죠? 기능주의적 망일 수도 있고, 비현령적 망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재밌죠? 앞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요. 어떤 사람이 교육 현상이다라고 해서 저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그 교육관의 망을 통해서 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좀 전에 교육관을 보면은, 교육이라는 게 무슨 데피니션의 대상이 있고 생각을 하면서요. 정의하는 것. 교육이란 무엇인가 해서 한 줄, 두 줄 문장으로 쓰는 거 말이에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교육을 디파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사실은 그 전체를 펼쳐가야 할 어떤 현상이에요. 그 전체를 디파인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론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단 말이죠. 이론의 대상. 그래서 결국 이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 시간에 내가 이영호 선생님 예를 들었어요. 이게 교육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이영호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논의할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해해 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론을 소개하면서 그 이론이 교육의 일부다. 혹시처럼 말이야. 인도스탄 사람들이 그 말을 썼는데 그걸 이제 인용을 해서 이용을 했더니 그거 잘못된 거지. 왜냐면은 교육의 이론이라면 그 전체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부분을 밝히는 것은 교육 이론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합쳐서 이런 전체를 만든다 이렇게까지 갔어야 그것은 교육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종전의 지금까지의 그 교육 현상에 대한 개념은 결국 이 정도의 문제를 지녔다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현상.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는 그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복합된 사태라고 그러죠. 사태. 근데 그 사태 전체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부분을 보는데, 근데 그 부분이 전체라는 거죠. 전체로 파악되어 있다는 거죠. 알았어요? 다른 우리 시체 가운데 얼굴인데, 얼굴은 신체의 부분이죠. 근데 얼굴을 이해한다고 저는 얼굴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드러내는 것, 점차, 그럼으로써 현상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비유를 하면은, 조야한 대석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조각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지? 여러 가지 조각품. 대석이 종합품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쪼아내면 그것은 어떤 여인상일 수도 있고, 어떤 남성상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쪼아내는 것, 낸 것, 그 온통 쪼아낸 것, 그래서 형체가 드러난 것, 이것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 현상 밖의 것은 초월적인 말이라는 말을 해요. 현상에서는 초월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 현상 밖의 것을 쪼아내면은 그 현상이 드러나는 거지. 현상의 내용이. 그래서 가령 뭐 인간사가 어떤 그 요소가 있느냐 이렇게 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그런데 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삶은 그런 것이 교차점이 있다고. 사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것을 택하고 다른 것을 버림으로써 그 고유한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는 것과 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에는. 다시 얘기해보죠. 현상의 조건으로 인식의 측면에서 주관을 떠난 객관이라는 없다. 그런 얘기가 이제 현상에서 딱 나오는 얘기예요.
현상이라는 것은 인식 방식과 무관하게 논의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은 그 대상에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을 처음부터 초월적인 것으로 배제한다. 내 망을 통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망을 포착할 수 있는 그 전체 한목적적 인식 체제, 이것을 구성해야 된다. 이것이 그 유명한 현상학적 구성이라고 해요. 현상학적 구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구성주의 학습 이런 거 들어봤어? 그것도 그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현상 안의 것을 내재라고, 현상 밖에 있는 것을 외재라고 해요. 그래서 외재는 비본질적인 걸로 배제하는 거죠. 그럼 안쪽에 뭘 집어넣고 바깥쪽에 배제하고, 안쪽에 집어넣고 바깥쪽에 배제하면은 그 안쪽에 있는 것이 다 그런 현상의 것이냐.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 내적 정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소라는 말은 전체와 관계성이 있는 거죠. 그 요소와의 관계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규정이 안 되면은 그게 현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까 얼굴 비유를 했지만 얼굴이 눈, 코, 귀, 의 총체는 아니잖아. 적당히 포치가 돼야 그게 얼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입이 여기 달렸다면 얼굴이 아니야. 얼굴이 아니야. 얼굴 아니라고. 괴물이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수레바퀴 보는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수레바퀴의 예를 들어봅시다. 수레바퀴는 뭐 철, 목재, 고무로 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근데 그 2차적인 성질이라고 해요. 철, 목재, 고무. 근데 그 성질은 수레바퀴라고 하는 2차적인 성질에서 제압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수레는 철, 목재, 고무의 합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관계망으로 돼서 어떤 전체를 구성했을 때, 그때 들어서 그 요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요즘 이따 이제 수레바퀴 보낼 때 여러분 유념해 보란 말이죠. 자, 이게 교육 현상을 이해해야 할 텐데, 그 첫 번째 단계는 그 교육의 양상과 교육의 양태를 구분하는 거예요. 교육의 양상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교육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오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안목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상은 여타의 상황의 변화에서 변하거나 동요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날의 정체선이 있다. 이에 비해서 양태는 여러 여타의 여건과 더불어 구현된 것이다. 그 양상이 구현된 것. 그러니까 섞인 거지,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양태일 뿐이야.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 양태가 공시적으로 이제 전개되면은, 공시태, 양태, 공시태라고 그러고, 그 시야적으로 변화해서는 통시태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그런 양태가 우리 삶에 있는데, 우리가 접속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연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까 조각이라는 말이지만, 여기 현상을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우선 이 교차점 개념을 해야 돼요. 교육과 교육 아닌 것이 교차점인 거고.
그래서 나는 교차점과 관련해서 교육 양태를 세속비와 교차점이라는 것도 세속비란 말이 뭐 널리 쓰니까 혹시 그 말이 뭐야 근데 조금 있다가 분석할 때 나오겠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내 이론 안에서의 개념으로 봐야죠.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충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를 통칭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육 아닌 것과 대비해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 교차점의 교육의 한계가 있는데 교육과 이제 그 세속과 교차하는데 뭐 정치든 경제 사회든 또 달리 나누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세속 본위로 뭘 진행할 때, 예? 그럴 때는 나를 갖다가 예도 교육의 양태다. 예도 교육의 양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것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양태란 말 내가 얘기했죠? 양태란 말이죠. 그 세속과야 섞여 있는 어떤 것인데 세속 중심으로 그것을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공덕교육의 양태라는 게 있는데 내가 조금 이따가 또 자주 나오는 말이 수독이라는 게 있다고. 수독이라는 말도 역시 그 통상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찾지 말고 내 이론 안에서 규정되는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되게 대충 종교 문화의 어떤 측면을 따로 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탁월성과 유재성을 시험해가는 것이 이제 수독이라고 간단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인용을 짓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하면서 점점 체험하는 점입 가경의 세계다. 근데 그것과 겹치는 부분이야. 교육이. 그럴 때 그 수독의 중심으로 교육을 규정한다고 할 때 그걸 갖다가 공덕교육의 양태라고 그런다. 공덕교육의 양태. 그 다음에 뭐 세속의 수독과 교육이 겹칠 때 교육이 본위가 될 때, 그때는 이를테면 가치론적으로 보면은 세속비와 수독이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본위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양태. 그것을 내재교육의 양태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수도계와 교육계의 겹치는 부분에서 교육을 본위로 하는 양태가 나올 거고 거기서 수도계를 부수적인 것으로 보고 교육을 본질적인 것으로 볼 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해요. 여러 가지 세계화와 비교해서 그렇게 있고 또 하나 그 현상을 밝힐 때 배제될 것이죠. 그래서 상식 배제해야죠. 외래 학문 배제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온갖 행동 변화를 시키는 기제가 있어요. 예컨대 뭐 생물학적 신진대사라든가 발달이라든가 사회화라든가 문화화, 조건화, 설득, 소통, 선전, 세뇌, 동일화, 모방, 적응, 교조화 이것과 구분이 돼야 돼요. 그거 갖다는 굳이 교육이라는 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그래서 교육 양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남는 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교육 현상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절차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로
이 교육 본의로는 처음에 수도계와 교육계에 겹쳐지는 교차점부터 아이디어를 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수도계는 여러 번 나올 얘기지만 그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다양한 수준이 있어. 진입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그 세계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희열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뭐 내 개념이야 내 책이라면은 그 수도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간단하게 구경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산속에 있는 걸 연상하면 안 돼. 우선 그 산속에 있는 이것을 연상하면 된다. 근데 교육은 그것을 오르내림의 경험을 통해서 그 높이의 가치를 체현하는 어떤 그 고유한 세계다. 대충 그런 표기를 해보자는 말이죠. 그래서 그 교차점에서 그 수도계는 결과로서 드러나고 교육은 과정으로서 드러난다. 그래서 그 결과의 구조와 과정의 구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의 수도계의 다양한 특성을 게재하고 그 교육의 보편적 특성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비유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산 정상의 구조하고 등산의 구조 다르겠죠? 혹은 자동차의 구조와 자동차 공장의 구조가 다를 수 있고 여행지의 구조와 여행의 구조가 다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 어렴풋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수도계가 수단이라고 했는데, 교육의 수단이라는데, 그 수단에 아주 그 가장 가운데 있는 게 품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도계 품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내가 만들었지. 품이라는 말을. 만드는데,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를 현상하기 위해서, 교육은 수도계의 품위를 전제해요. 그것을 소재로 해요. 소재로 삼는다. 근데 전제한다, 소재로 삼는다, 그러면, 그게 같은 거 아니냐, 그 교육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렇죠? 다르죠. 소재라는 것은, 그걸 소재로 삼는 것과는 구분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빛이 없이 미술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빛이 미술은 아니거든. 미술의 소재지. 소리도 마찬가지야. 소리가 음악을 만드는 거야. 소리를 소재로 성립되는 어떤 것이 느끼죠. 예를 들면 음악은 선율, 화성, 리듬, 음색, 형식 등의 표현 요소로 성립하는 것인데, 소리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나 소리가 음악은 아니다. 근데 그 품이라는 건 뭐냐? 품이라는 것은 수도계에 대응하는 어떤 우리 자신의 체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계에 대해서 지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행하는, 내가 이제 대시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체험 구조가 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 몸 안에 있어. 그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체득 무슨 이란 말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비유를 좀 해볼까? 비유를 하면은, 학자의 두뇌, 뭐 이런 비유.
학자였던 두뇌사한테 미술가의 눈, 음악가의 귀, 시인의 가슴, 또 장인의 손끝, 포도주 감정사의 혀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비유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 가진 품위가 있고, 과거에 가졌던 품위가 있고, 앞으로 획득할 미래의 품위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각각 동체 이품이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과품, 명품, 미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과품에 비하면은 현품이 높고 현품에 비하면 미품이 높다. 수록의 그 내재에 유래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체 이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품위를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선진후지라는 게 성립이 돼요. 선진이라는 것은 후진의 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지라는 것은 뭐예요? 후진의 선진의 과품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과품을 현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진의 과품을 현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후진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것도 상대적이죠. 후진 후에 또 후진이 있고 선진 후에 또 선진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나팔 꽃의 일종의 해선운동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죠? 과품, 현품, 미품이 성립이 되고 또 다음 장에서 또 다시 미품이 현품이 되고 현품이 다시 또 미품을 기행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반복되잖아. 그렇죠? 그런 그 해선운동을 연상할 수가 있어. 재기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선진과 후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들끼리 어떤 그 자신의 현품, 다른 현품을 가진 후진과 선진이 교육적인 교섭을 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독의 소재가 되는 수독의 매품위에서 교육은 어떤 동일성을 가질 수가 있다. 수독의 품위를 소재로 어떤 동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동일성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제목을 교육 양상의 퍼즐 풀기라는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그 나라의 어떤 개별적인 전체로서 마치 이 그림의 경우처럼 하나의 틀을 가지고 마치 묘양학처럼 적절한 지속을 갖는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태가 있다. 근데 이 모양 퍼즐 풀기 여러분들 해봤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요령이 뭐야? 조각이 있는데 다 맞춰야 된단 말이죠. 수백 개의 조각이 있는데.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어떻게 풀면 돼? 그냥 그때 변하면 어떠나?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요령 구조이지. 제일 쉬운 것이 가상에 못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걸 형태가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교육과 교육 아닌 것의 경계에서 출발하는 거야. 경계. 그 다음에 안쪽에 잔뜩 뭘 집어넣고 보는데, 그 안쪽 것을 또 짱 맞추고 있다. 이 기절이. 하나라도 안 맞춰주면 이게 그림이 안 됩니다. 안쪽 것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은 교육에 대한 단편을 수집을 하고, 그렇죠? 주기적으로 그걸 갖다가,
교차시키고, 그리고 감별하고 제구하고, 재감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내 비결은 이래요.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평소에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걸 노트로 내서요. 뭘 보든 간에 교육이다, 이게 교육이다. 노트를 만들어. 그럼 이렇게 쌓여요. 그죠? 그 노트가. 그런, 그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간을 바꾼다. 그럼 되게 방학이에요. 그렇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짜맞춤, 그야말로 아까 퍼즐 풀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퍼즐이 한 조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하시고 그래요.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아깝지 않냐는데 너무 상쾌한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내 머리통에 쓸데없는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짱아춤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교육인 것처럼 항상 생각을 했어. 그래서 버려. 버리고 또 짜맞춰. 어떤 것은 별로였는데 이게 딱 짜맞추고 들어가고. 어떤 것은 대단한 것 같았는데 안 들어간다. 이런 경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게, 비교적 분명히 그런 게 상부교육과 하부교육, 그 다음에 그들 간의 상호작용, 상호교섭이라는 형태가 나오신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과정이 일종의 상부 과정.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타인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하와라 이거죠. 있다. 그래서 그 상부의 과정 하와에서 각각 그 다음에 고유한 특성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특성은 아까 얘기로 수학처럼 상관계이다. 그러니까 하나 요소가 다른 것을 다 함축한다. 그리고 대의관이라는 것은 상부와 하와가 서로 다른 속성에 의해서 서로를 토대가 된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요소하고 관계라는 것이 설정이 됐고, 또 저건 이제 협동교육의 구조라고 이제 칠판에 됐던 게 하나의 구조의 형태를 또 전체로서 인 거예요. 상부의 구조는 이제 품위의 파괴와 창조 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품위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고, 또 완성이 또 완전하다고 하셨죠. 이제 불완전성이 나타나서 다시 또 해체하고 다시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고, 아까 이 지금 칠판에 적어놓으라고 이제 잘 그려놨네요. 그 상위 관계 가지고 상부교육은 자리, 혁신, 조년, 순차, 자조, 자정 조금까지 좀 간단한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요소가 있다. 근데 나는 그걸 갖다가 대시를 얘기해요. 대시. 왜냐면은 자리의 의미는 혁신, 조년, 순차, 자조, 자정이라는 요소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의존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하바 교육의 구조는 선비로서 꾸준히 상부교육을 조장하는 과정인데, 그것도 이제 내재우가 상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타, 전후, 보수, 전후, 역차, 원조, 타승이라고 합니다. 대의관계라는 것은 그 상부교육과 하와교육이 전체를 이루는 어떤
협동교육. 그게 이제 구조인데, 자리에 대한 이타, 혹은 혁신에 대한 보수, 소년에 대한 존우, 순사에 대한 역사, 자교와 원조, 자금과 타경, 이 얽힌 거지. 그래서 서로가 상대의 여건이 되는 이런 관계. 그 얘기는 계속 이 방에서 나올 거예요. 어떻게 여건이 되는가 하는 얘기는 또 나올 텐데, 그렇단 말이에요. 자, 내재율을 요소로 삼는다. 이렇게인데, 그 내재율이 무엇인가? 내재율이라는 것은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따라야 할 그 법칙이야. 규칙이야. 그러니까, 교육의 내재율을 따를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교육과 인간에서 다루겠지만, 그걸 교육의 주체라고 해요. 주체라니까 교육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주체라고 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교육에 종속된 상태죠. 교육의 내재를 따를 때, 영어식으로 subject to 할 때 그 교육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부의 내재를 따를 때 상부자, 하와의 내재를 때 하와자라고 해요. 아세요? 그럼 상부자, 하와자, 교육적 주체라는 게 한 자연인을 지칭하는 겁니까? 자연인을 지칭하는 거. 그 점이 매우 중요해요. 나는 교육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좀 이상하죠. 나는 교육자적인 측면이 있다. 이래야겠죠. 정확히 보면. 그리고 그 측면을 지칭해서 교육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내가 서울대학교 올 수 있을 때, 저는 술을 자주 마셨어요. 뭐,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지 마셨습니다. 강남 술집을 많이 다녔는데, 술집에 가서 술을 잔뜩 먹었는데, 장교술 부를 때가 있어요. 장교 서서 보면, 정신 바짝 해. 난 지금 10분인데 왜? 그렇게 자연인하고 그 사람의 측면을 갖다가 동일시 해버리니까, 술 맛이 뚝 끊어지죠. 그런 경우인데, 그걸 분명히 아자는 거죠. 그 자연의 어떤 측면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내지를 따라서 상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와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재율은 그 교육 자체의 정체성을 발현하는 어떤 필연성의 토대를 두고 있다. 그래서 무슨 법률처럼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에서 그 내부를 따르는 것이, 그러니까 그 상호주관적 약정과 의무의 근거를 둔 사회적 규칙과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내재를 우리가 교육의 현상을 드러낸 요소로 잡았느냐? 이 전략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 현상을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요소도 만들고, 관계도 만들고, 전체도 만들어야겠지만, 나로서는 그게 전략이 좋았던 게, 그로 인해서,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교육의 내재 가치하고 예제 가치가 부정이죠. 예제 가치. 그 예제 이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교육 활동과 교육 활동 아닌 것이 구분이 되고, 또, 교육적인 인간과 교육적이 아닌 인간, 비교육적인 인간은 좀 안 되겠죠. 그건 안 되겠지. 정치적인 인간도 비교육이니까. 그런 인간들이 규정이 되면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 학문의 내재적 변이 이제 풍부하게 되는 거죠. 내재적 변이. 이 얘기는 아마 교육 환경론 얘기할 때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교육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어떤 변화. 그걸 내재적 변이라고 그러는데,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은 어느 학문의 내재견이에요? 경제학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렇지 않다면 큰일 날 거야. 경제학 쪽 화낼 거야.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학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교육학 내에 내재 변이를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다른 학문에서 다루지 못한 변이다. 세상을 설명하는 변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강의가 진행되면 정말 이 내재부에서 정말 많은 내재 변이 생기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내재부의 6가지 차원과 대의적 관계. 이제 교육 본의로 한다는 사람들이 이걸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매우 어렵게 만들어낸 거고 또 그 경계 내에서만 교육의 의미가 성립되는 건데 그 마음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면 상부 그 배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러닝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와 그 교수 아니냐? 혹은 가르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 얘기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경의 내집에 따른 난 학습 이론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와의 내집에 따른 어떤 그 교수라는 개념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조금 있다가 상부적인 러닝, 상부적인 하와 이런 말도 비상부적인 러닝 이런 말도 가능하게 된단 말이죠. 하와적인 교수하고 비하와적인 교수 성립이라는 거죠. 그런 경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내재이라는 것인 거예요. 이제 좀 검토를 해봅시다. 제가 이 책에서는 꽤 길게 썼지만 그 한 챕터로 자리와 이타라고 하는 거. 이제 품위를 보양시키는 데는 정말 그 연대성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감정이에요. 감정. 끈끈한 감정이라고. 그래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열정이죠. 자기 문제. 그래서 현품은 이제 세상과 접촉하는 막인데 한동안 안정성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시 그것이 불균형이 되고 또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를 구제하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열정, 동기라고 하면 너무 또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까봐. 이제 그 총칭하는 것은 자기라는 개념입니다. 이때도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자기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없어요.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렇죠? 자기라고 자꾸 뻥 해도 상관없어. 앞으로 뻥이라고 뻥빵. 그 상황은 대표적인 어떤 그 명칭이지 그 자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으면 안 돼. 그죠? 이타의 내재라는 건 뭐냐면 그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에 묶여있는 후인에 대한 어떤 측은함 비슷한 거.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줄 모르고 행한다. 그때 나는 어떤 감정. 그렇잖아요? 지금 뻔히 종로는 이쪽으로 가는데, 종로 간다고 저쪽으로 갈 때 그 느끼는 느낌. 그런 열정. 근데 이제, 이타라는 말이 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혁신과 보수라고 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그러지만은, 그 진보, 보수라는 것은 그 회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적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경험된 것과 제자의 경험하지 않은 완충지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항상. 그런데 혁신의 경우는 항상 친숙한 것과 낯선 것 사이의 경계선을 지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에 노출되고 만나고
그리고 그 부적절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혁신시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총체라는 것은 전인이 아니라 해당되는 품위에서의 전체가 바꾸는 거예요. 그 공부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점심 때, 불교 용어 백척간두의 친일고라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백척간두라는 것은 백척이라는 대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말이에요. 근데 스승이 뭐라고 해요? 한 발짝 더 가라. 무슨 말이에요? 죽어라. 죽어버리면 안 되지. 죽었다 살아라. 그 말이겠죠. 상구라는 건 항상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지녔던 것을, 그 땜을 버리는 거, 또 새로운 걸 얻는 거, 이렇게 되죠. 그게 혁신이죠. 그런 총체적 개념을 대표하는 게 혁신이라는 개념이고, 보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걸 보존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혁신해서 얻은 것을, 기지의 것을 타인도 혁신을 통해서 얻게 하는 것을 보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세요? 근데 이게 정치의 능력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거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상부의 소재는 매번 바꿔야 되지만 하와의 소재는 반복될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반복될 수,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품위를 소재로 하와의 소재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 하와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존형과 존우라는 건데, 이 세상은 말이죠. 누구나 자기의 형품을 상대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형품을 상대로, 기준으로. 그런데 선진과 후진은 이제 각계서 틀렸어요. 선진하고 후진.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느끼고, 다른 걸 판단하고, 다른 걸 결정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 측면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선진은 나의 미품을 가진 존재다. 후진은 나의 과품을 가진 존재다. 이 같이 충돌하면 어떻게 있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이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적 관계에서는 내 품위로 스승을 판단하고, 내 품위로 제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으로. 그걸 갖다 나는 고합제, 저합제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형이라는 것은 선지를 나의 미품으로 존중하는 거야. 나는 미품이 뭔지 몰라서 모르지만은 일단 존중하는 거죠. 내가 한참 노력해야 될 사람, 그때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을 안 하면 안 되죠.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존우라는 건 뭐냐면, 내 과거의 과품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를 이해해야 되겠죠? 나도 한때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존우, 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의 품위를 배려하는 관계. 이게 존형과 존우의 관계. 선진과 후진이. 그 다음에 순차와 역차. 경험은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 경험은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제 듀이가 있어요. 경험이라든지 연속성이 있는 거다. 컨티뉴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약할 수가 없어요. 비약할 수도 있지만 부자연스럽죠.
가령 알이 애벌레가 되고 나비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알이 느닷없이 나비가 된다. 좀 이상하죠? 기다가 걷다가 뛴다 했지만 기든 놈이 느닷없이 뛴다. 이건 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열이 있다는 게 경영의 계열. 그래서 교육도 그 소재를 순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상구의 경우는 지금 있는 품위보다 바로 앞, 먼 산보다는 가까운 산, 가까운 표적,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표적을 삼는 거죠. 소재로 삼는 거지. 너무 멀어도 좌절이 많고, 너무 가까워도 싱겁죠. 그 중간에다가 딱 타겟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표적 설정에는 외부의 압력에 굴하서는 안 돼요. 그 상부자의 태도가 아니야. 순차의 내재에 어긋나는 거예요. 역차의 경우는 어때요? 제자만큼 내려가서 올려주는 거다. 알았어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이 가는데, 아장아장 이제 계단 올라가는데, 엄마가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빨리 와! 까지 호감 쓰고 있더라고요. 화를 내고. 그 애 입장에서는 좀 욕도 나오겠어요. 좀 데리고 가야지. 나 좀 버거운데, 네? 이 역차의 내지로 여기는 뭐, 이런 비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조와 원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요소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되겠지만, 비슷한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나는 산파다. 이런 말이죠. 산모가 아니다 말이죠. 이런 표현에서 지금까지 이제 비유로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상부는 출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를 낳아야 돼요. 남이 내게 할 수는 없어. 무슨 뭐 개복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가짜고 내가 보기에 자기가 산통을 겪으면서 나와야 돼. 내놔야 돼. 그리고 상파는 그걸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돕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개념이 자조와 원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죠. 이 자조를 요구한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남이 대행해 줄 수는 없다. 이 강의에서 강사가 같은 비리에 있어가지고 무슨 그 품위를 높이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교육관을 높이는 방법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증과 타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품위는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것이에요. 마음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 또 재밌는 것은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세상이 어지러울 때 정부가 수억의 애를 차렸고 품위를 지니라고 했어요. 누가 뺏을 수 없다. 그렇죠? 또 아무리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 게 품위예요. 예를 들면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한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전 것보다 이웃 것이 낫다. 이걸 스스로 깨달아서 그 가치를 인정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가치 있는 것이야. 그렇게 말해. 복창.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자기가 깨달아서 아는 거. 그게 자증이라고. 자증. 그 다음에 타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품위가 너도 가지면 같이 있을 거야. 지금 안 가져서 모르지만은, 그래서 상대편을 갖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야. 내가 가졌으니까 뭐 바람직한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서로가 자기들이 가진 품위가 같이 있음을 연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강요가 있을 수가 없어. 가령 타증을 원하는 사람은
제일 경계하는 게 제자가 자기가 말하는 걸 무조건 믿는 놈을 무서워한다. 나는 내 품위를 검증하고 싶은데, 저놈도 이걸 바람직하게 생각할까? 만약에 이 품위를 갖는다면, 이걸 검증하려고 하는 편인데, 무조건 따라가면은, 검증의 상대로서는 부적절하죠? 아니면, 괴뢰에 나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 괴뢰를 가지고 내 품위를 입증할 수는 없잖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즐겨, 같이 공감하는 거. 그건 난, 맹가의 말을 많이 쓰는데, 심열성복이란 말이죠. 마음으로서 우러나서 복종하는 이 타직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대충 이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얼마든지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게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잠정적인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걸 수정하고 확장하고 보충하고 하는 것은 연관이 가능하죠. 혹은 나처럼 네 개를 중거로 해서 교육현상을 연구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요컨대 어느 때에 교육학만 확보한 어떤 개념 혹은 변인 이것을 찾는 게 교육학의 자유화에서 과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저런 방식에서 교육학의 내재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갖고 또 증명을 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시간 논의는 아까 얘기했지만 당장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힘들어야 교육현상이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파악해야만 교육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점차 그 모호한 내용들이 어떤 틀 안에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내가 타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하죠. 그럼 뭐가 있긴 있다. 분명히 있다. 뭐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그건 확실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그 정도의 느낌을 갖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교육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15분 쉽니다.